안녕하세요. 인실리코젠의 김경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노믹스 워크벤치로 해볼 분석은 드노버 어셈블리 파트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저희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석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드노버 어셈블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노버 어셈블리는 레퍼런스가 없는 그런 지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서열들을 엮어서 최대한 컨티그들을 길게 그리고 숫자가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슈인데요. CS 지노믹스 워크벤치 안에는 툴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드너버 시퀀싱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예, 툴을 또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안에 또 세부 툴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드노버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돌리시는 드노버 어셈블리 알고리즘으로 드브리징 그래프를 그리는 알고리즘으로 워크벤치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맵 리즈 투 컨티그라고 하는 이제 툴이 있는데, 일단 드노버 어셈블리를 통해서 컨티그를 쭉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다시 한번 리드들을 매핑을 함으로써 컨티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 툴을 돌리기 이전에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때는 이제 임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임포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퀀싱 하시는 생어 시퀀싱 데이터나 아니면 NCBA에서 가지고 오시는 뭐 젠뱅크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생물 정보 분석에 이용하는 포맷들은 모두 스탠다드 임포트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NGS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실 때는 이 NGS 장비 플랫폼마다 그 대표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마다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일루미나 장비로 시퀀싱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일루미나를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일루미나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실제로 이제 일루미나 그 로우 데이터, 파스타 큐 데이터가 있는 폴더로 이렇게 가셔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NGS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압축돼서 이제 건집이라고 하는 파일, GZ라고 하는 파일로 보통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은 압축을 굳이 풀지 않고서도 분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어서 굳이 압축 풀지 않고 데이터를 바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데이터의 특징은 사실 페어엔드 시퀀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페어엔드 시퀀싱을 선택을 하시고 필요하신 그 이제 포워드 리버스 데이터를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싱글로 읽으셨다면 하나로만 임포트 하셔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리드 네임을 버린다거나 퀄리티 스코어를 버린다라고 하는 옵션들이 있기는 한데 데이터가 워낙 많을 때는 사실 이런 네이밍이나 퀄리티 스코어를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메모리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 때문에 버리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데이터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면 네임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페어엔드 데이터인지 또는 이제 페어엔드 시퀀싱을 할 때 실제로 페어엔드 시퀀싱 하시는 경우가 있고 라이브러리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해서 메이트 페어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페어엔드 인포메이션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시퀀싱 하셨을 때 그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즈를 넣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페어 데이터가 구성이 돼서 임포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은 모르셔도 실제로 디폴트 값으로 넣어 주시면 나중에 자체적으로 디렉션을 다시 해서 분석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일루미나 자체적인 옵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데이터는 이렇게 열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임포트에 보시면 이제 팩바이오도 현재는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리코스 데이터, 그다음에 생어 데이터, 아이온 토런트 데이터 등을 임포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플랫폼에 따라서 데이터 임포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툴박스 밑에 보시면 레거시 툴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생산이 되지 않은 장비들의 혹시나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실 때는 이 레거시 툴을 활용하셔서 로슈 장비나 솔리드 장비에 혹시 데이터 있으실 경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드노버 어셈블리이긴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예제 데이터는 이콜라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습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놈이 다 나와 있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예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이전에 그 로슈 장비를 가지고 읽었던 이콜라이 그 싱글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일루미나 페어엔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데이터를 요즘 많이 생산을 하시니까 해당하는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 하셔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서열이 나와 있고요. 이건 굉장히 예제 데이터고 오래된 데이터라서 짧게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지금 100베이스 페어까지 101 베이스 페어까지 데이터를 읽어내니까 마이식은 더 길죠. 그래서 그 서열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아까 임포트 할 때 네이밍하고 퀄리티 스코어를 버린다라고 선택을 하셨으면 보이지 않으실 거고요. 만약에 가지고 온다라고 선택을 하셨으면 이렇게 네이밍하고 퀄리티 스코어가 이렇게 바그래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페어엔드 데이터는 네이밍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슬래시 1, 슬래시 2 이게 한 세트의 페어로서 포워드, 리버스, 시퀀싱이 각각 됐지만 워크벤치 가지고 들어와서는 페어가 한 쌍의 데이터로 하나로 합쳐져서 실제로 분석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롱리드 데이터인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이밍하고 서열이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되고 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뷰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하단에 보시면 그 이렇게 테이블 버튼이 있습니다. 테이블 버튼을 눌러보시면 서열이 몇 개가 이 파일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눈으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석 전에는 항상 데이터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드노버 시퀀싱 밑에 드노버 어셈블리를 먼저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원하시는 툴은 더블 클릭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시퀀싱 리드들을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비게이션 에어리어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엘리먼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데이터를 쓰시지 않을 거면 얘를 다시 왼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하신 데이터를 오른쪽에 옮겨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데이터 이렇게 오른쪽에 옮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요 하단에 보면 배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배치는 실제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순서대로 같은 옵션으로 돌려지게 하는 그러니까 샘플이 많을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돌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차후에 리시퀀싱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전에 로슈에 돌렸었던 이콜라이 데이터를 선택을 했고요. 다음 넥스트 하시면 그 드브리징 그래프를 그리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워크벤치 내에서의 옵션은 그 오토매틱 워드 사이즈 그러니까 워드 사이즈를 보거나 버블 사이즈를 보면서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나가는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드노버 어셈블리는 적합한 그런 옵션이나 또 같은 데이터더라도 계속적으로 돌려봄에 있어서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딱 요 사이즈가 제일 정확하다라고 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풋 때는 데이터 양 기준으로 해서 이 워크벤치 자체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워드 사이즈 가장 적합한 거에서 움직이면서 좀 다시 한번 체크하는 형태로 분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워드 사이즈대로 잘라서 이렇게 붙이다 보면 어느 정도 하나씩 이렇게 베리언트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갈래가 갈라져서 다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리드들이 붙어가면서 생기는 이렇게 버블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길이를 제한을 두면 실제로 이제 컨티그가 붙어지거나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크게는 워드 사이즈와 버블 사이즈 두 가지 옵션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오토매틱하게 먼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최적의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가이던스 온리 리드 같은 경우는 드노버 어셈블리를 하는 경우 전략적으로 롱리드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숏리드 데이터를 함께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백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숏리드 데이터로 이제 뎁스를 붙여서 컨티그를 구성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실제로 이제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리드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롱리드 데이터를 가이드로 두고 숏리드를 차후에 붙이면서 컨티그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 롱리드 데이터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컨티그 랭스는 최소 200 베이스 페어 이상으로만 보여달라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어엔드 데이터를 혹시나 넣었을 때는 아까 우리가 페어엔드 임포트 할 경우에 포드 리버스 가운데 그 디스턴스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오토로 디텍션 해달라라고 하는 이슈와 그리고 혹시나 메이트 페어 시퀀싱을 하셨을 경우에 스캐폴딩을 만드는 작업을 해달라라고 하는 옵션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다음 스텝은 이제 컨티그를 만드는데 실제로 첫 번째 옵션은 패스트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 워드 사이즈와 버블 사이즈에 맞는 컨티그들이 이제 그냥 심플하게 쭉 떨어지는 거고요. 아래 옵션은 슬로우 옵션인데 만들어진 위에서 패스트로 만들어진 컨티그에 실제로 리드들을 다시 한번 매핑을 시키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툴박스에 보시면 여기 드노버 어셈블리 여기서 그냥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수행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매핑을 시켜보고 좀 확인하고 싶다. 이 슬로우 모드는 요 두 번째 툴을 가지고 이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스트로 해서 컨티그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아웃풋을 어떤 결과를 낼 거냐. 저는 리포트도 같이 만들어 볼 거고 결과는 테스트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는 저는 계속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해당하는 결과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저는 아까 우리가 테스트 폴더 만든 부분에 저장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새로 폴더를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드노보 어셈블리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 또는 원하시는 폴더에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새로 만드실 때는 뉴 폴더를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고 피니시 누르게 되면 분석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동영상에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때 제가 이제 툴박스 옆에 프로세스 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탭을 선택을 하시면 실제 드노버 어셈블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48%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관련한 이제 좀 세부 로그들은 이렇게 로그 그 테이블에서 디스크립션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을 조금 보시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데이터 수준에 이 PC에서 어느 정도 분석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로그를 먼저 조금은 살펴보신 후에 계획적으로 분석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이 완료가 됐고요. 분석 완료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테스트 폴더 밑에 드노버 어셈블리 폴더를 만들었고 여기에 패스트 모드로 돌렸기 때문에 컨티그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포트를 보겠다라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컨티그 리스트를 먼저 선택을 해서 보겠습니다. 뷰어를 하시면 실제로 아까 그 오토매틱한 워드 사이즈와 버블 사이즈에 맞춰서 컨티그를 구성을 했는데 컨티그 1번부터 임의적으로 번호가 쭉 매겨지게 되고요. 현재는 224개의 컨티그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길이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 길이는 하단에 보면 테이블 버튼 눌러 보시면은 사이즈들이 구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한번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리포트고요. 사실은 드노버 어셈블리에서 가장 중요한 값은 컨티그 수, 컨티그 개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우리는 길게 일단 최대한 스캐폴드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티그 수 그리고 컨티그들의 길이 전반적으로. 근데 그 길이를 확인할 때 측정값은 보통 저희가 통용하는 거는 N50 값을 이용을 하고 있죠. 네, N50 값이 해당하는 지노음 대비해서 크면 클수록 드노버 어셈블리가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리포트에서 N50 값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50 값을 확인하시고 앞서 그 오토매틱한 값들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또 여러 번 돌렸을 때 분석했을 때 N50 값이 큰 그리고 잘 분석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형태로 데이터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트 모드로 돌렸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아까 이제 매핑을 다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 리즈 투 컨티그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드노버 어셈블리에 활용했던 리드를 오른쪽에 선택을 해주시고 넥스트 하시면 그다음에 레퍼런스로 이제 컨티그들을 놓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모드에서 만든 컨티그 리스트를 오른쪽에다 넘겨주시고 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컨티그 서열 안에 어떠한 정보들이 있어서 일부 영역들은 마스킹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컨티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마스킹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매핑을 하면서 혹시나 컨티그들이 조금 엉켜 있었던 부분들을 좀 다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 컨티그를 누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하면 이제 컨티그에 우리가 이 컨티그를 만든 리드들을 다시 한번 매핑을 하기 때문에 매핑 옵션이 있습니다. 매핑 옵션. 그래서 코스트 값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랭스 프랙션과 시밀러리티 프랙션. 그래서 유사성과 그리고 어떤 길이만큼의 유사성에 따라서 매핑이 진행이 되는데 랭스 프랙션 같은 경우는 0.5. 그러면 이제 리드의 길이 50% 이상은 레퍼런스와 비슷해야지만 매핑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50% 길이 중에 80%는 염기서열끼리 시밀러리티가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 따라서 매핑도 굉장히 많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옵션 주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리드 길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글로벌 얼라이먼트로 매핑을 하는 알고리즘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졌고 길어져서 로컬 얼라이먼트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non specific match handling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는 맵 랜덤리가 있고 이그노어가 있는데 옵션 수준에 따라서 실제로 이 리드가 컨티그 1번에도 매핑이 가능하고 컨티그 2번에도 매핑이 가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1번 또는 2번에 매핑을 수행합니다. 그게 이제 랜덤이고요. 하나만. 네. 그래서 2번에 돌렸을 때는 1번에 붙을 수도 있고 다음번 같은 데이터를 돌렸을 때는 2번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값들은 리드 색깔로 표현을 해주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 이그노어 값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군데에 확률적으로 매핑이 가능한 부분은 모두 무시하고 정확하게 스페시픽하게 매핑할 수 있는 그 영역에만 매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맵 랜덤리를 활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옵션은 트랙이라고 하는 뷰어로 결과를 보여줄 건지 또는 스탠드얼론으로 보여줄 건지 그리고 리포트와 혹시나 매핑되지 않은 리드들이 필요로 하시면 저장을 하시면 좋고요. 트랙 정보는 제가 리시퀀싱 파트에서 보여드릴 거라서 지금은 스탠드얼론 매핑 정보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절트는 저장하고 로그도 다시 한번 볼게요. 넥스트해서 결과는 이 드노버 어셈블리 폴더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분석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43만 개의 리드가 처음에 우리가 드노버 어셈블리를 통해서 컨티그를 만들었는데, 그 컨티그가 지금 막 224개였어요. 224개 컨티그에 43만 개의 리드를 다시 한번 매트밍을 시켜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됐고, 드노버 어셈블리 폴더 안에 보시면 이미 이 두 개, 위에 두 개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거고, 매핑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랩드 리드를 우리가 저장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서머리 리포트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포트부터 한번 볼게요. 리포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컨티그 224개 넣어준 거에 매핑된 리드는 99.91%, 매핑되지 않은 리드는 0.09%. 네. 이렇게 해서 매핑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리드 랭스라든지 해당하는 부분에 간단한 그냥 그래프들이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핑된 정보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224개의 컨티그에 각각의 매핑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실제로 1번 컨티그에 붙은 매핑 정보를 확인했을 때 이 컨티그 컨센서스 서열의 길이와 여기에 매핑된 리드들의 카운트, 그리고 전반적인 커버리지의 평균값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탠드얼론 형태의 매핑 정보고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매핑 결과를 이렇게 그래픽한 뷰어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컨티그가 레퍼런스라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실제 이제 리드들이 매핑돼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연두색하고 빨간색 리드 색깔이 있는데요. 연두색은 포워드 리드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리버스 리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보시다 보면 노란색 리드는 non specific match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파란색 양쪽에 이렇게 굵게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들은 페어엔드 시퀀싱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뷰어링이 좀 달라 보이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매핑 정보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티그들이 이미 컨티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드노버 어셈블리 결과에서 매핑을 다시 수행해서 컨티그를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하면 컨센서스 서열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서열만 컨티그 컨센서스만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테이블의 데이터 전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 컨티그를 누르시면 이제 데이터를 파스타 형태로만 이렇게 익스트랙트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저장을 하셨다가 차후에 필요하신 분석에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익스포트를 하실 때 CLC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할 때 서열만 파스타 형태로 또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나온 이런 리포트를 또 PDF 형태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래픽 익스포트를 활용하시면 좋고, 이런 리포트는 익스포트 하실 때 PDF 파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형태에는 엑셀로도 데이터를 익스포트 하실 수 있고, 서열은 파스타, 여러 가지 포맷으로도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차후에 필요하신 데이터를 또 저장하실 때는 임포트 옆에 익스포트 또는 그래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노버 어셈블리 분석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